오늘은 접선의 방정식 배워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었죠? 자, 곡선이 있는데 자, 어느 점에서 A, FA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자, 이렇게 접선을 긋는다. 접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랑 같다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죠?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는 f'a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 곡선 위의 점을요, 접점이라고 해요. 접점.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접선 위의 한 점을 x, y라고 하면 x-a분의 y-fa 얘가 접선의 기울기 f'a가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 y는 f'A x-a 플러스 FA가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접선의 방정식 얘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자, 따라서 우리는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미분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접점 A, B 가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졌을 때에는 이건 뭐 바로 쓰면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이 가장 간결하게 f'A가 기울기고 A, B를 지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접점이 주어지면 너무나 쉽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자,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접선의 기울기는 f'x 얘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자, 얘가 m이다. 얘가 이제 주어졌다. 주어진.
자, f'x는 fx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에는 자, 요 방정식을 풀면 돼요. 방정식을 푼다. 자, 이때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될까? 근이 뭐가 되는 거지? 접점의 x좌표가 되죠. 자, 여기서 근은 접점의 x좌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점의 x좌표를 내가 구했으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fx가 n차면 참고 fx가 n차면은 f'x는 몇 차가 되죠? n-1차가 되죠. 자, 그 말은 우리가 fx가 2차식일 때에는 기울기가 정해진 접선이 몇 개밖에 없다. 자, fx가 2차면 얘가 몇 차 방정식이 돼? 1차 방정식. 그러면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접점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fx가 3차면 얘가 몇 차가 돼요? 2차가 돼요. 그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되는 x값은 몇 개가 된다? 최대 2개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3차 곡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나중에 배우는데 조만간 배웁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요만큼인 접선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2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4차잖아. 얘가 4차잖아. 얘는 몇 차가 돼? 3차. 그지? 4차 곡선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최대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자, 그 다음 3번. 자, 곡선 밖에 한 점. 미안한데 여기 좀 바꾸면 안 될까? x1, y. 별로 상관없는데. 그럼 뭐랄까? 자, 곡선 밖에 한 점, a, 가 주어질게요. 곡선 밖의 한 점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3차 곡선 이렇게 3차 곡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에서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그치?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자, 이게 이제 접점이 아니고 이게 이제 A, 곡선 밖에서 여기 이제 A, B fx. 자, 그러면 몇 개를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몇 개. 자, 요렇게 일단 하나 그릴 수 있죠. 1번. 자, 또 어떻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2번.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이렇게도. 그죠? 곡선이니까 이렇게 접하고 이런 식으로 접해. 자, 우리가 얘가 3차일 때
접선이 몇 개죠? 3개라는 거예요. 접선 3개. 무조건 3개는 아니에요. 최대 3개라는 얘기야. 최대 3개. 자, 그거에 대해서 쌤이 같이 좀 설명을 할게. 자,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할 일이 자, 접점을 t, ft로 정한다. 접점을 t, ft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을 모르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죠? F'T가 되죠. 자, 그 얘가 주어진 경우에는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접점을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이게 둘 다 모르는 거야. 둘 다 몰라. 자, 그래서 접선을 나타내면요.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자, 얘를 접선의 기울기로 하고 얘를 접점으로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y는 f't x-t 플러스 1. 자, 이런 식이 ft에 따라서 다소 복잡한 식입니다. 다소 조금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낸 다음에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A, B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Y에다가 B를 넣고 X에다가 A를 넣어서 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A, B는 내가 요거는 이제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값이고 얘도 이제 알고 있는 값이야. 자, 그랬을 때 이 식의 정체가 뭡니까? 이 식의 정체가 뭐지? 수학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 식의 정체가 뭐예요? 이게 무슨 식이에요? 건우. 아닙니다. 예주. 이 식이 어떤 식이죠? 은성이. 이 식이 어떤 식이야? 유민이. 어떤 식입니까? 희건이 어떤 식이야? 내가 A, B는 숫자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뭐인 것 같아요? T에 대한 방정식이지.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이야. 알겠죠? T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자, fx가 n차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일까요? 자, f't는 n-1차가 맞아. 근데 뭐를 곱하지? a-t 곱하지. 또 a2t 더하죠. 그럼 몇 차가 돼요? n차가 돼. n차.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접점이 안 주어졌어. 그치? 곡선밖에 한 점만 주어졌어.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 접점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야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해줄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접점을 잡은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얘가 되고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이 A, B를 지나기 때문에 X에다가 A 넣고 Y에 B를 넣어가지고 식을 다시 써보면은 얘가
t에 대한 방정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으로 풀고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 방법은 인수분해해서. 됐지? 자, 여기서 t는 최대 몇 개죠? 최대 n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t의 개수는 뭐랑 같아요? 접선의 개수랑 같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가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접선을 최대 몇 개 걸 수 있다? 3개 그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됐죠? 이게 이제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얘가 곡선 밖에 한 점에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되고요. A, B는 대입하는 거고 방정식 푸는 건 인수분해서 푸는 거고 따라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알겠죠? 어려울 게 없어. 진짜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미분법 배웠잖아. 미분법을 연습하는, 써먹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번을 보냐면 589번을 볼게요. 589번. 정리를 하고 풀까? 정리를 다 하고 풀까? 정리를 하고 풀까? 아니면 정리하면서 풀까? 은서. 정리하고 풀까? 오케이. 문제 조금 더. 어? 노트를 지금 들어와서 찍어서 찍어. 그리고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지? 그렇지. 자, 지울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에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 두 번째는 y는 fx, y는 gx. 두 곡선이 접할 조건. 자, 두 곡선이 접할 조건. 자,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fx 그리고 gx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가 gx. 그죠? 자, fx하고 gx가 요때 우리가 이제 접한다라고 하는데 두 곡선이 접한다의 정의는 이겁니다. 자, 일단 이거 참고해서 공통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은요. 이렇게 fx가 있고 이렇게 gx가 있을 때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말해요. 그죠? 이게 공통접선이에요. 공통접선.
그래서 공통접선을 갖는다라고 하면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점 B라고 하고 얘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했을 때 공통접선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f'A하고 g'B가 어떻다? 같다. 이게 공통접선을 갖는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 공통접선은 얘가 됩니다. 얘가 이제 공통접선이에요. 공통접선. 자, 얘도 공통접선을 갖는 거고 얘도 공통접선을 갖는 건데 두 그림의 차이가 뭐야? 하나는 곡선 자체가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는데 접선은 공통.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을 요약하면 얘는 AB가 어떤 거예요? 다른데 얘는 같은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X는 A라고 한다면, 그죠? 두 곡선이 접한다는 것은 두 곡선의 무슨 점에서? 교점에서. 두 곡선의 교점에서 뭐를 갖는다? 공통접선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두 곡선이 접한다는 말은 두 곡선의 교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그 교점의 x좌표를 A라고 한다면은 두 곡선의 교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어떤 뜻일까요? F 첫 번째는 FA하고 GA가 어때요? 같다요. 그죠? 이게 바로 A에서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는 거니까 어떻게 돼? F'A하고 G'A가 같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로 두 곡선이 접할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못 풀어. 왜?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낯설단 말이야. 자, 식 정리를 잘해야지 이게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 해보면 별게 아니야. 근데 처음에 못해요. 알겠죠? 이따가 보여줄게. 자, 요 두 개 여기다 써놓게. 1과 2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심한 내용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칠 수가 있거든. 이 두 개의 내용을 합칠 수가 있어. 혹시 가능한 사람?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개의 내용을 합칠 수가 있는데 저 두 개로 식을 푸는 거 말고 합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1번하고 2번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한마디로. fx 마이너스 gx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렇죠.
노트를 가지고 왔나 봐. 좋았어.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fx-gx가 뭐를 인수로 갖는다? x-a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물론 fx하고 gx가 무슨 함수일 때? 다항 함수일 때. 그죠? f하고 g는 다항 함수일 때. 이런 것들을 쌤이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거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생긴다. 일단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자, 두 곡선이 접할 조건.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세 번째 내용은 로레 정리. 자, 로레 정리 기억납니까? 로레 정리. 로레 정리. 로레 정리. 로레 정리가 뭐죠? 로레 정리. 자, 이게 무슨 구간? 닫힌 구간.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소 여기에서 미분 가능. 그지? 근데 왜 얘는 닫힌 구간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궁금하지 않으면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고. 자, 닫힌 구간의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얘를 만족하면 얘를 만족하면 여기 조건이 쏘리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 F1랑 F2랑 같다. 얘를 만족하면 F'C가 0 얘를 만족하는 이게 무슨 말이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이런 얘기죠. 그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C가 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게 이제 로레 정리. 로레 정리는 모의고사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로레 정리가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로레 정리는 요 다음에 나오는 평균값의 정리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지?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은 평균값의 정리예요. 평균값의 정리.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는 잘 나와요. 곧 잘 나와요. 곧 잘 나와. 근데 평균값의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롤의 정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롤의 정리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자, 이 뜻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그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 자, 여기 문제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까? 노래 정리는 여기 있고요. 여기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는 몇 개가 됩니까? 그렇죠, 3개. 여기, 여기, 여기. 그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는 그래프에서 3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본다. 다음 함수 중에서 롤의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고르시오,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한다면, 자, 미분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F는 Fb다,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걸 고릅니다. 그게 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롤의 정리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여기까지는 조건이 똑같아.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자, 그런데 이 조건이 없어. 이 조건이 없고 다음을 만족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 얘를 만족한다. 이게 뭐죠? 이게 뭐지? 그렇지. 구간 A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자, 그리고 이건 뭐죠? 미분계수. 이 두 녀석이 같다. 근데 C에서 미분.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C가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같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고로 이 식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한 실력자, 굉장한 실력자.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 넘어서의 뭔가 이 녀석의 역할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 문제를 만나보면. 자,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평균값의 정리의 핵심은 뭐랑 뭐랑 같다.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이 같다는 거.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여기 A가 있고 또 B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 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가 몇 개 있습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은 미분계수를 눈으로 찾으면 돼요. 눈으로. 그냥 눈으로 찾는 거예요. 눈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는 거예요. 뭐 논리적인 거 이런 거 이제 상관없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생략하도록 할게. 아마 이제 차차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좀 별표를 할게. 670번, 671번 별표, 670번, 671번 별표. 동문제 별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문제는 없네요. 이 책에는 없네요. 이 책에는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유형 18번은 X. 유형 18번 X. 거기서 672번만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672번. 자,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부 다 쓸데없는 내용이고, 그나마 이제 나오는 거는 672번 한 문제밖에 없는데, 얘가 어떤 책에서는 미적분에서 나오거든.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수투에서는 내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낼 수 있으니까 672번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도록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개념 정리는 끝났어. 개념 정리는 끝났어. 끝났네요.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은 이 내용이 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우리가 이제 수업 일정이 8월 말까지야.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해야 이 수투가 끝난다. 그지? 그런데 너희 시험이 언제부터 있냐면 가장 빠른 학교가 추석 다음 주부터 있어. 가장 빠른 학교. 그지? 그러면 8월 말에 우리가 이제 수원을 끝냈다. 좋다 이거야. 근데 내신 대비가 한 달도 안 남은 게 되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8월 마지막 주에 이 2학기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적분 파트를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글쎄요 할 것 같거든. 그죠? 일단 당장 눈앞에 떨어진 중간고사에 더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까지는 텀이 되게 길어 또. 거의 한 2달 가까이 돼요. 2달 가까이. 그죠? 12월 중순에 시험 보니까. 그래서 원래 학원에서는 수투를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다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학원에서 원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반을 이동하는 학생도 있고, 뭐 방학 때만 잠깐 다니는 학생도 있고, 뭐 그렇거든, 그치? 그 학생들을 위해서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방학 때 이게 진도 나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잖아, 그치?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적분을 중간고사 끝나고 하더라도 내신 대비를 빨리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이거야. 그지? 선생님은 8월 19일부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부터. 그지? 그래서
진도를 8월 17일까지만 나갈 거거든. 8월 17일까지. 그러면 몇 번이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6회가 돼. 6회. 6회. 자, 오늘 접선의 방정식까지 했다고 했을 때 극대 극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조건 해야 되고, 정조건을 2번 해야 돼. 그 다음에 정조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6번이거든. 6번. 근데 여기서 쌤이 빼먹은 게 있어. 뭐냐면 속도가 속도하고 위치거리 접근. 여기 속도가 속도가 있고 위치 거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 그래서 쌤이 묶어서 한 번에 할까? 묶어서 한 번. 이건 안 할까 생각 중이야. 안 할까. 기말고사 대비할 때 하면 되니까. 중간고사 본이 아니야. 묶어서 한 번에 하면 돼. 요거 2개 빼면은 이렇게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쌤이 중간에 여러분들 이제 과제 점검하는 거나 또는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전혀 없거든. 그래서 쌤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접선의 방정식 개념 여기까지 하고 극대극소를 오늘 하자 이거죠. 결국 하고 싶은 말 극대극소를 오늘 하자 이거. 알겠죠? 그러면 보강은 무조건 영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빠지잖아요. 8월 1일 날 너가 8월 1일 날 빠지지. 그거랑 8월 1일 날은 특강만 빠지잖아. 네, 그거랑 8월 9일 날 정리가 2개 빠지고. 8월 9일 날 8월 9일은 왜지? 금요일이지 수련회 되지. 8월 9일 수요일에 그리고 보강은 영상으로 하셔요. 영상으로 해야지. 방학 때는 시간이 안 나. 영상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 수업 때 좀 일찍 오든 1시간 일찍 오든 정규 금요일 정규는 다른데 낄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있지. 토요일 그거 금토일이라고 그것도 금토야. 금토라서 금토일이라고. 월요일 날 좀 일찍 오든 월요일 날 네, 빠지면 그죠? 일찍 월요일 날 12시에 12시. 12시에 그렇게 오던가. 그죠? 아니지. 월요일 날 2시 1시 월요일 1시에 오게. 1시에 그렇게 해서 영상 보고 오는 거는 금요일 날 일찍 오는. 금요일 날 8월 1일 날 빠지는 거는 영상 보고. 금요일 8월 1일 날 빠지는 거 네, 나오는데 금요일 날 1시에 와. 보겠구나. 보고 와야 되는데 볼 수 있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5일 날 일찍 와야지. 5일 날. 그렇죠? 5일 날. 자, 그러면 극대극소 한다 알겠죠? 극대극소. 오케이. 자, 극대극소 하기 전에 함수의 증가. 증가. 자,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자, 어떤 구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얘를 만족하는 x1, x2 그지? 자, 요 두가 얘를 만족하는 x1, x2에 대하여 그러니까 임의예요. 임의에 얘를 만족하는 모든이지, 그지? 임의의 x1, x2 자,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면 fx는 주어진 공간에서 증가한다. 이게 이제 증가한다의 정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증가함수라는 말은 사실은 안 써요. 그죠? 증가할 때 그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전체 구간에서 뭐 증가한다면 증가함수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고 하면 구간을 명시하고 증가한다라고 하든가 또는 구간을 명시하고 증가함수라고 하든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증가함수라는 말은 안 나오고 증가한다는 표현만 써요. 이게 중간에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일단 이게 이제 증가한다 의미입니다. 자, 정의는 이건데 우리는 이제 이 정의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를. 그래서 이 정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fx가 미분 가능할 때 우리는 결국 다항함수만 다루거든. 그러면 다항함수로 무조건 미분 가능이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f'x가 0보다 크면 그럼 우리가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 무조건 얘가 성립해요.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당장 뭐 수련연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증가의 뜻은 얘인데 우리가 이 뜻은 버리고 증가라는 것은 결국 뭐다?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A, B는 제외하고 생각해요. A, B는 제외. 증가한다. 자, 간단하죠?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만.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어떤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요거 딱 한 줄 기억하면 돼요. 그죠? 위에 있는 내용은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함수 fx가 주어진 구간에서 그래서 증가할 조건 자, 증가할 조건은 이 구간에서 f'x가 뭐일까? 노트를 보면 이게 반칙인데 이렇게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죠? 등호가 없잖아. 근데 등호가 있죠. 그죠? 등호가 왜 있을까?
잠깐만 생각하면 돼. 잠깐만 생각하고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자, 선생님이 지금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이해하고 잊어버려. 알겠죠? 이해하고 잊어버려. 자,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증가예요? 증가 아니에요? 증가 아니에요. 이 조건은 못 만족해요. 여기 보면 등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 함수는 얘를 만족하지만 증가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이런 함수가 아예 없어요. 우리는 다항함수만 다룹니다. 다항함수. 그치? 다항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면, 자, 얘는 모든 점에서 얘를 만족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x가 0인 점에서 f'0가 얼마죠? 0.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있어. 하지만은 증가하는 게 맞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틀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면은 얘를 우리가 f 프라임 x가 0인 부분 구간이라고 해요. 부분 구간. 이 말은 듣고 있죠, 그죠? 요 부분 구간이 있으면은 이게 성립 안 하고요. 부분 구간이 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점에서만 f'x가 0이 되지 f'x가 0이 되는 이런 구간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모든 점에서 증가가 돼요. 알겠어?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이런 함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함수만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0보다) 크면 증가하는데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바꿔서 쓰잖아. 증가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증가하면 f'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아요. 적어도 다항함수에서는 부분 구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자, 감소는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 이제 감소예요, 감소. 자, 이게 첫 번째 내용, 함수의 증가 감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증가 또는 감소. 자, 이게 무슨 말이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fx가 1대1 대응도 좋고 1대1 함수도 좋고, 어차피 여기서는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차이가 없어. 1대1 함수가 될 조건 또는 fx가 역함수를 갖는다. 가질 조건. 이 말은 f'x가 이거나 얘 열린 얘기죠. 그죠? 모든 x. 그죠?
자, 요런 표현이 이제 나온다는 요런 표현이. 자, 여기서 좀 더 쌤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90%가 3차야. 3차. 그리고 나머지 9%가 4차야. 알겠죠? 나머지 1%가 나머지 함수인데 거의 대부분이 3차예요. 3차. 그지? 3차.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2차. 그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거든요. 그럼 그 조건이 뭐지? 그렇죠. 한 변식이 0보다 작거나 작다 이거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게 됩니다. 자, 얘가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가 감소. 아,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부터는 홀수범만 볼게요. 홀수범만 우리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홀수범만 가져갈게요. 홀수범만. 수학 훈련은 1등급도 과제를 해야 돼. 그 1등급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과제 다 고치고 남는 시간에 학원에서 풀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은 1등급까지 같이 과제로 해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대신에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돼. 막 숙제 막 덜 해가지고 막 빌린 게 있어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 1등급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심화 유형은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 저기 올림포스 기출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쪽으로 자꾸 이제 신경을 쓰면 돼요. 굳이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찾지 말고 대신에 좋은 문제는 쌤이 별도로 해줄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이게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 한번 배워볼게. 극대극소. 함수의 극대 극대극소. 자, 극대의 정의. 우선 극대가 영어로 뭔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극대는 로컬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이 뭐죠? 최대라는 거예요. 최대. 자, 극대는 최대값에서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로컬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한 부분이라는 뜻인데 한 부분 이걸 먼저 좀 설명을 해볼까? 자, 이런 함수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요 부분만 생각하면 최대값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죠. 여기를 우리가 극대라고 하는 거예요. 극대.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x는 a를 포함한 열린 소구가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소구간. 열린 소구간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근방에서 열린 거야. 근방에서. x는 a 근처에서 열린 거야. 그죠? 요렇게 근처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값이 FA보다 같거나 작아요. 같거나 작아요. 이 등호가 들어가요. 같거나 작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극대.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구간을 잡았어. 여기가 이제 a가 돼요. 그죠? 그러면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열린 구간이거든. 최대값이 없죠. 여기는 극대가 아니에요. 그죠? a를 내가 만약에 요렇게 잡았어. 이것도 안 되죠. a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더 가는 거예요. 여기가 열려 있거든. 그럼 최대값 없죠. 그죠? 그럼 극대가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돼. 이렇게 이제 a가 돼. 그죠? 여기서 최대가 맞죠. 그지? 요걸 우리가 이제 극대라고 하죠. 극대. 자, 그래서 쌤이 예를 들어볼게. 예. 가장 쉬운 거. 여기 어디가 극대죠? 여기가 이제 극대죠. 극대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다시 할게요. 그러면 다시 말해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얘는 극대가 있어 없어? 극대가. 얘를 만족하면 극대예요. 그죠? 있습니다. 극대. U 얘도 U. 극대 값이 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자, 극대 값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죠? 6. 어디에서 극대입니까? 요점에서 극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극대, 이건 좀 이제 모르는 애들에게 몰라. 극대 값이 있을까 없을까? 응? 이 정의를 만족하는 값이 있어 없어? 요점은 안 되죠. 요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최대값이 없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극대 없어요. 극대가 이거 없는 거예요. 극대가 없어. 자, 그러면 요점은 이렇게 생긴 함수. 있어요. 극대가 있어 없어? 여기 있어. 요점 있어. 예주야, 집중.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겼어. 얘는 극대가 있을까 없을까? 어디에서 극대입니까? 모든 점에서. 왜냐하면
극대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극대이면서 동시에 뭐죠? 극소예요. 이런 것들을 극대라고 한다. 극대. 자, 그런데 극대의 정의는 이건데 한 몇 년 전에는 극대의 정의가 바뀌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가 많이 많았어. 그래서 시험에 이제 종종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사실 모의고사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요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거. 그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의 정의예요. 자,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만 다룬다고 했거든.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는 이겁니다. f'x는 x의 부호가 x는 a의 좌우에서 자, 여기서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여기서는 감소. 그래서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제 극대. 반대로 fx의 부호가 x는 a의 좌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면 이제 극소예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이렇게. x는 a에서 극대.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극소가 된다. 자, 극대의 정의는 원래 이건데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f'x의 부호가 즉 미분 계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무조건 극값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극대 또는 극소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줄게. f'x가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f'x의 부호를 나타내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따라서 요 점에서는 뭐죠? 극대는 어디가 극대죠? A, B, C, D. 어디가 극대죠? 어디가 극대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게 어디죠? C예요. C.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소는 어디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거 어디입니까? A하고 D죠. 당연히 이거랑 착각하면 안 되지. 얘는 어디가 극대지? 여기가 극대죠. 그죠?
어디가 극소죠? 여기가 극소죠. 얘는 f'x의 그래프이고 얘는 fx의 그래프예요. fx의 그래프에서는 극대 극소 극소고 f'x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모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한테는 부호만 중요한 거야. 자,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극값을 갖는 거거든. 여기는 뭐? 감소하다가 증가. 그럼 뭐죠? 극소. 자, 여기서는 극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여기서 뭐가 되죠?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 여기서 뭐가 되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 자,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면 f'A는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부호가 바뀌니까 무조건 그 점에서는 뭐란 얘기죠? 0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다 라고 하면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죠. 왜? 요점에서 f'B가 0이잖아. 그지? 근데 극값을 가져 안 가져? 극대 또는 극소가 아니죠. 이건 틀렸다. 자, 오케이. 쉬었다 할게.